참 이분은 뭐 여기저기 안 나오는 게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지 감들 잡으셨는지요? 자,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그동안 사실 SNS를 통해서 본인이 검찰개혁 관련한 관심사들을 쭉 얘기해오거나 본인의 주장들을 펼쳐왔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뭔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얘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응원의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얼굴도 보이고요. 가장 고된 노력을 하는 분들 응원합니다. 고마워요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한 한 그림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을 그린 또 다른 어떤 이정헌 화백의 응원 작품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19 확산세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다. 국민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어떤 기사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글은 신천지 신자였던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룬 다른 친구의 글을 또 공유하면서 신천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금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에다 올린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 본부장 보시기에는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일 나와서 언론 브리핑하고 집에도 못 간대요. 맨날 도시락 먹고. 네네. 우리 전병률 본부장의 후배잖아요. 정은경 그렇습니다. 본부장이. 네네. 조 전 장관이 어쨌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저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네. 우리 전 본부장 무슨 생각 드세요? 글쎄요. 좀 한편으로는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코미디 같으세요? 네. 어허. 왜냐하면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근신을 하고 있을 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고생하는 분들 얘기하면은 또 오히려 그분이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전 본부장의 한참 후배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네. 저보다는 한 5년 정도 후배인데요. 예. 워낙 차분하시고 또 능력도 출중하시고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를 잘 끌고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질병관리본부장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큰 사안이었어요. 큰 사안이 돼버렸죠.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우리 조 부장 하신 말씀 있으세요? 우선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분이 바로 정은경 본부장이에요. 오후 2시면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정말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요. 지금 흰머리가 아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생겼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흰머리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정은경 본부장 같은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전 교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교수가 저분을 칭찬하니까 칭찬하기 싫어졌다라는 분들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 바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이라든지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의 마음에 동의하기 싫다. 이런 어떤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이 2014년 4월 28일엔 이런 글도 썼습니다. 2014년? 그래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면서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이런 글을 썼죠. 이게 세월호 참사 때, 그렇죠? 네, 박근혜 그렇습니다. 정부를 공격하면서 올렸던 글입니다. 바로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는 다시 한번 이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서 현재를 비판하는 이른바 조국 대장경 놀이 이런 게 또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5시 발표 속보 좀 짚고 갑시다. 제가 이제, 매일 낮 4시 기준으로 해서 5시에 이제 언론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게 조금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231명, 231명이 증가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763명이었는데 이제 231명이 늘면서 총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33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231명이 늘어난 거죠. 참
이 속도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내일이나 뭐 이쯤 되면 이제 이 확진자 숫자가 정말, 아까 어느 전문가는 1000명 돌파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1000명이 이 확진자가 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의 이 속도를 보면, 그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정도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세세한 또 추가 정보, 속보가 들어오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하다 지금 속보로 넘어왔는데 우리 김 교수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예. 상황들. 아마 신천지 교인들 중에 유증상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아마 빠르게 또 늘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빠르게 저는 신천지에 계시는 교인들 중에서 아직까지 접촉 안 된 분들은 빠르게 좀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과거 조국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텐데 일단은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이런 우리 방역 당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정말 한 마음일 겁니다. 박수 쳐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늘어나는 흰머리 숫자만큼 더 힘이 돼주고 싶을 거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 날마다 사망하는 중국의 의사가 4명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고생해 주시는 의료인들 그리고 당국에 이런 고생해 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온 국민이 다 같은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조국 장관 역시 저는 전 장관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텐데 현재 본인이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아직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법정에서 또 가려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직접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가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언급을 가능하나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것이 상황이 과거라든가 여러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국 전 장관도 정말 국민들께 뭔가 이후를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막후에서 박수를 치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예. 이렇게 직접적인 활동을 하게 됐을 때는 스스로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 방역 당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다 응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 같이 좀 공감했으면 합니다. 자, 네, 그래. 제가 한 예. 말씀만 드리고 예. 넘어가죠. 우선 전체 지금 확진자 중에 대구나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분이 40% 정도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지금이라도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만이라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정부가 신속하게 내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픽을 그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속보가 조금 전 5시 발표가 나와서 저희가 그래픽이 좀 수정은 안 됐습니다만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전에 발표된 그 카운트가 이제 오늘 확진자가 이제 763명인데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된 거는 저 763이라는 숫자가 833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로 확진자는 833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흘 만에 확진자 4배 각각 2로 급증이라는 그래픽 타이틀 보이시죠? 이제 저거는 한물 간 그래픽이 됐어요. 왜? 이미 사흘 만에 4배 이제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왜? 2월 21일 날 204명이었고 오늘 이제 833명이 됐으니까 4배 가까이로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사흘 만에 4배 이상이 돼버린 거죠. 자, 우리 전문부장 한 말씀 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검사 결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있는 수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에 검사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물량에서 나오는 확률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 신천지 교회에서 의심 증상 있는 사람들 100개를 검사한다? 그러면 나오는 확률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신천지 교회 접촉자들 지금 검사하고 있는 분들 예. 그 이외의 다른 현재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31번이 도처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바이러스를 지금도 계속 뿜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네, 해외 유입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조국 전 장관 얘기하다가 좀 이제 얘기가 섞이긴 했습니다만 속보가 들어오면서 과거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메르스 사태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요구를 해야지.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원래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 그냥 포기하자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라는 말은 너무 과격하고 그냥 없는 걸로 치자. 그런 없는 걸로 예. 치자는 거고. 예, 유시민 이사장 당시에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었죠. 근데 유시민 이사장 코로나19 이렇게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이야기 중에 중국인들의 이제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 김 기자,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주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코로나19 확산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입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마감됐는데 참여 인원이 76만 명을 넘었습니다. 많이 참여했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해에 뭐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라든가 재작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촉구 청원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겁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여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이제 우리 지역 내외에서 감염되는 그런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청원이 좀 동의를 많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의사협회를 통해서 많이 이런 그 입국 금지가 제기돼 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미 제안하였던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제한을 통해서 위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창문 열어놔도 모기를 잡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모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후베이 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으로 해서 계속 위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김 기자가 설명한 이 영상 속에는요, 많은 게 지금 함축돼 있습니다. 보세요. 최대집이라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됩니다라고 6차례 이상씩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겨울이니까 모기 없어요. 이랬고. 급기야 오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전무부장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저기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온 분들 4명이 나왔어요. 4분이 나오셨어요. 그중에 한 분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분 같고 나머지 3분은 사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잘 모르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호흡기 질환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증상 자체가 이제 감기와 또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그런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좀 유입을 줄여야 되겠다. 그거는 뭐 어떤 의사라든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그 의사협회장이 얘기를 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글쎄, 보통 어떤 유행병이 들면은 외국에서는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가. 학교 가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면 다른 아이들 질병 옮겨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도 학교 가라. 개근상 받아야지.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 부장,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켜버리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대중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 고뇌외찬 결정 아닐까요? 무작정 좀 비판하기는 어려운 대목도 있지 않을까요? 조 부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더 큰 희생이 나기 전에 방역의 기본, 그러니까 유입 차단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의료진 사이에서 나옵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 국경 폐쇄했습니다. 몽골 폐쇄했어요. 북한도 폐쇄했어요. 북한과 중국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 때 어떻게 보면 혈맹이에요. 이런 나라가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 않고 이런 걸 했을까요? 어허.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국민,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한국과 중국의 어떤 공동 운명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중국민이 아프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아파주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정말 상대국이 싫어하는 말, 정말 불편한 말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교예요. 외교라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항상 강조한 게 외교자라는 것은 굴종이 아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DJ의 후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중국 눈치 보는 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대책이 없다라는 비판이 왜 사람들에게 탄력을 받고 있는지 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 입국자를 격리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어떻게 보면은 한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차별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됩니까? 처음에 방역을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죠. 예.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능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겨울에 모기 없다. 겨울이라 아마 모기는 없을 것 같다. 얼마 전에요. 신문마다 겨울이 지금 너무나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에 모기가 극성이다라는 특집 기사 많이 실렸어요. 아이고야. 기획기사 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문 열어놓고 아무리 모기약 뿌려보십시오. 모기 잡히다.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의료의 어떤 고급 지식을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예. 어떻게 보면 국민 마음에 못질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예.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 이거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예. 김홍국 교수 말씀 듣겠습니다. 뭐 예. 이런 생명과 안전은 다른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중국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이 카드는 뭐 당연히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 상황이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초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런 관련자들이 다른 성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황들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들은 대구의 신천지 교회와 또 대남병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런 다양한 경로를 저는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국가의 정책 꼭 우리가 중국을 눈치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가져가느냐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예. 저는 비판도 따끔한 비판도 하고 또 이 얘기를 또 경청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부의 또 이런 결정을 통해서 그나마 잘 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잘 지켜가는 것들 이 두 가지 노력 같이 병행해서 해야 병행해야 된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홍국 교수 말씀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